전국을 떠들썩하게 뒤흔든 사건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한 사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죠. 그리고 어제 동탄 250제 전세 사기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자, 얼마나 사건이 파장이 컸는지 결국 삼성전자까지 나섰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부탁드리고요. 쇼킹부동산의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건축업자 중심의 전세 사기가 있어요.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건축 후 높은 전세금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기는 방식. 두 번째 전세 사기 유형은 바로 갭 투자 방식입니다. 전세금보다 낮은 가격에 오피스텔과 빌라를 매수하고 전세금을 받아 차익을 챙기는 방식.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다 전세값이 하락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정부 정책 실패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자, 이거 가입 가능한 금액만큼 전세 가격을 올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한두 건 높은 가격의 전세 계약 체결돼 버리면 그 지역 전세 시세를 모두 다 올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 그 전세 구하러 왔다가 원래 이 지역 전세 시세가 그런갑다 하고 안심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같은 안심 장치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잠재된 폭탄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과 동시에 터졌습니다. 전세 수요는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기준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파트 전세 시세도 30-40% 폭락했는데 빌라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빌라, 오피스텔, 매매 전세 동시 급락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아파트와 다른 점이 있어요. 빌라와 오피스텔은 전세가율이 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의 충격을 세입자한테 임대인이 떠넘기는 구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인천 건축왕 사건, 건축업자에 의한 전세 사기 유형인데 다른 전세 사기와 다르게 이게 선순위 채권이 있더라고요. 선순위 채권인 상태에서 후순위로 전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원래는 구해지면 안 되는데 공인중개업소까지 같이 짜고 작업을 하는 바람에 선량한 피해자가 무려 439명이나 됐습니다. 아마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막 피해가 나오면 우리 공인중개업소에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사망자분이 3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현재 선순위 채권이 있어서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자, 근데 낙찰가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낙찰금을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을 것이고 그 나머지 금액이 후순위 임차인한테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개인당 손실액이 수천만 원에 이를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준비 중이에요. 일단 주택 경매를 중단시키자. 그리고 정부가 매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가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이게 선순위 채권이 없으면 좀 나은데 선순위 채권이 있다 보니까 이 선순위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채권 추심 과정을 거치는 거를 이제 막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이제 매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공공임대를 두든 방법을 찾아보긴 하겠지만 이게 재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 문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자, 근데 어제였죠. 동탄에서 추가로 터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50채 부부가 파산했다는 소식인데 화성 동탄경찰서는 전날 250가구에 이르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단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250채 사기에 이어서 43채 주인도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전형적인 갭 투자 유형의 전세 사기입니다. 얘는 앞서 사례와 다르게 선순위 대출은 없어서 임대인은 그냥 집을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네요. 자, 위치가 동탄이고요.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직원 피해자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진짜 현재 팀 단위로 전세 사기 피해 사실 여부와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회사 측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아마 삼성전자 쪽 법률적인 지원을 좀 한다면은 명의 변경 지원이나 경매 절차 지원 그리고 임대인의 재산 추적 그리고 형사 고소까지도 아무래도 지원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잊을만 하면 터지는 전세 사기 사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국토연구원에서 올해 2월 달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24년 상반기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자, 이 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집값이 20% 하락하면 보증금을 끼고 사들인 갭투자 주택 중 40%가 매매값이 보증금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근데 지금 빌라 20%는 기본으로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심각해질 것이다. 근데 고가 아파트하고 빌라나 오피스텔의 전세 고점이 좀 달라요.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 금리가 상승한 2021년 하반기부터는 고점에서 찍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서초구 같은 이주 이슈 있던데 말고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022년 상반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전세 사기는요, 연말에 더욱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빌라 전세 사기가 부른 나비 효과 무엇일까요? 빌라 전세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 빌라 전세 비중이 54%로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2011년 1분기 통계 작성 이후에 최저예요.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한 매물 빼고는 거의 안 나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퇴거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악순환에 연결되는 구조라는 거죠. 자, 반면 아파트 전세 시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 7개월 만에 60%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수요가 늘어나고 거래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 하락폭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주요 지역의 신축 전세 가격은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더 비싸도 안전한 아파트 전세를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전세 대출 금리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죠. 최근 아파트 전세 매물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아마 빠르면 5월부터 언론들도 변화한 전세 시장에 대해서 기사를 내보낼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사버리자는 수요도 있어요. 전세 사기 당할 바에는 그냥 사야겠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가 청약 시장을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반등이 이끈 건 30대 무주택자였다.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까지 집을 사고 시작하는 분위기로 갈아타고 있다고 합니다. 자, 30대가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살까? 30대 아파트 매수의 원동력은 특례 보금자리론이죠. 지금 2달 새 재원의 65%가 소진됐는데 이것을 늘려서 연말까지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 현재 특례 보금자리론 30년 기준으로 4.45% 이하에서 책정되는데 이게 금리가 낮지는 않아요. 요즘 인터넷 뱅크에서 워낙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하지만 DSR 한도가 제한이 없고요. 체증식으로 활용 가능하다 보니까 과거 거치식처럼 일단 사놓고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전세 사기를 당한 구독자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예전에 2022년 11월에 깡통전세 생존 대처법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모두 다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깡통전세 세입자, 어떤 세입자가 문제가 되냐면은 매매값이 전세가보다 같거나 낮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일단은 만기가 다가오면은 집주인한테 연락하기 이전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세요. 그리고 추가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앞이든 뒤든 뒤에 추가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솔직히 집주인은 그 집을 포기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게 등기부 등본에 임대인의 주소지 나와 있거든요. 그 주소지로 등기부 등본 띄워서 집주인이 추가 주택을 갖고 있는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추가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다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까지는 안 넘어가요. 근데 대부분 이제 깡통전세 임대인들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깡통전세가 맞았다. 자, 이거 나 전세금 못 돌려받을 것 같아. 선택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계약 연장이고요. 두 번째가 경매 처분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계약을 일단은 추가로 연장하는 방향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일부라도 돌려받거나 아니면 반환보증 가입 가능한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세계약을 연장하세요. 왜냐면 경매를 넘겨버리면 지금 낙찰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일단 2년 텀을 넘기시고 지금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이면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식이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쇼킹부동산 원 아파트 교과서 2023년 개정판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가 출간됐습니다. 이 한 권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